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치러진 제7회 동시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던 충청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정권 심판보다는 보수 심판이 뚜렷했던 이번 선거. 먼저 문은선 기자가 우리 지역 당선자들을 정리했습니다. 대전시장 선거는 발가락 공방에도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56.4%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대전에서 여당 후보가 시장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6번의 대전시장 선거에선 지역 기반의 정당이나 야당 후보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여당 필패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번에 깨진 겁니다. 민선 7기 대전시정은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그리고 시민과 함께는 그런 대전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장 선거는 71.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민주당 이춘희 후보가 무난히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감사한 마음은 오로지 일로서 땀으로 세종시를 적시겠다는 그런 각오로 보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안희정 쇼크로 자유한국당이 해볼 만한 선거로 꼽았던 충남지사 선거는 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62.5%로 도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막판 한국당 이인재 후보의 추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35%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의 그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220만 도민이 보다 더 행복한 충남, 그리고 대한민국 중심축 충남을 만들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기초단체장도 대전은 민주당이 5개 구에 모두 깃발을 꽂았습니다. 동구청장의 황인호, 대덕구청장 박정현, 중구청장 박용갑, 서구청장 장종태, 그리고 유성구청장의 정용래 후보가 꼽혔습니다. 특히 박정현 당선자는 보수 성향이 짙은 대덕에서 현역 구청장과부터 과반이 넘는 지지를 끌어내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충남 시군 역시 예산과 홍성, 보령, 서천 등 4곳을 제외한 11개 시군을 민주당이 차지하며 충남 정치 지형을 바꿨습니다. 특히 청양과 부여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진 몇 안 되는 지역인데 이번엔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주며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천안 갑에선 민주당 이규희 후보가 57.7%, 천안 병은 민주당 윤일규 후보가 62.1%의 지지를 받으며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한편 지방선거에 참패한 야당에서는 충남 지역 당직자들의 사퇴가 잇따랐습니다. 보령 서천을 지역구로 하는 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고, 김재식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공동위원장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대전시 동구 파남동 인근 교차로에서 미니버스가 SUV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미니버스에 타고 있던 75살 A씨 등 25명이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주로 60, 70대 여성들로 대전 산성동에서 경북 영천의 마늘밭으로 마늘 캐는 작업을 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신호 위반과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대전 나들목에서 대전 모경찰서 소속 34살 A 경장이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A 경장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10여 분 동안 빠르게 달아나다가 주감휴게소 가스 충전소 기등을 들이받은 뒤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A 경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6%였으며 대전지방경찰청은 A 경장에 대한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방과 후 수업 간식으로 나온 어묵을 먹고 어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연구소에서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A양이 교실에서 어묵을 먹은 뒤 갑자기 기도질식으로 인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교사 등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중동호흡기 증후군으로 숨진 이른바 38번 환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이 또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구부는 유족들이 대전 대청병원과 정부, 대전 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돼 환자가 숨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4부는 같은 대청병원에 입원해 있다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에게 국가가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등 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천 국립생태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넘겨받아 관리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사냥 한 쌍이 새끼 한 마리를 출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생태원은 2015년 설악산에서 구조된 이들 사냥을 위해 돌산 등 원래 서식지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었으며 지난달 23일 수컷 새끼 한 마리를 낳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업해 멸종위기종인 사냥의 출산을 유도한 것은 종 보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로 사냥 개체수가 늘어나면 자연 적응 훈련을 거쳐 자연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극 문양 얼굴 페인팅 응원으로 유명한 박용식 씨가 후원하는 보육원생과 함께 러시아 월드컵 현지 응원에 나섭니다. 박 씨는 러시아 월드컵의 보육원생 1명과 함께 축구대표팀 현지 응원에 나설 계획이며 오는 24일 멕시코전과 27일 독일전을 관전할 예정입니다. 박 씨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도 후원 학생을 현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